안녕하세요. 쌤캠입니다. 오늘은 그 수시 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생 부모님들, 그리고 고3 부모님들께서 논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재수생에게 논술은 복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막 고3 때처럼 논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학원들이 주에 2시간 정도 논술 수업을 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공부를 함께 하면서 논술의 워밍업 정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면 그 논술을 보게 될 텐데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논술을 공부한다고 해서 정시 준비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논술 또한 국어 독해의 연장선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논술이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이가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죠. 그 수능 단 하루로 이 아이의 모든 노력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지는 문제가 어려워서 어느 한 과목이 폭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아이가 최저를 맞춘 논술로 갈 수 있는 최대의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과의 논술 전형으로 100명이 지원을 한다면 그 중에서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논술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날고 길게 논술을 잘 쓰는 아이들은 논술 전형으로, 논술만 보는 전형으로 대학을 갔을 것이고요. 최저를 맞춰서 논술을 쓰는 아이들의 논술 실력은 막 날고 기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이 재수생에게 로또인 이유는 내 아이가 어느 한 과목 폭락한다면 최저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대학을 갈 것이고, 그리고 수시란 걸 쓸 때에도 적정은 한 개쯤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상향을 해서 써버려요. 왜냐면 내 아이는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이고, 만약에 정시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정시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그 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써버리는 거죠. 최저를 맞춘다는 건 일단 정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3 때는 내가 어떻게든 재수를 하지 않겠다. 적성으로 가겠다, 뭐, 면접으로 가겠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시도하고, 최후의 보류가 육논술, 그러니까 논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논술에도 집중을 못하고, 막 적성하랴, 뭐 하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논술을 하면 또 고3 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재수학원에서 쓰는 논술, 그러니까 수시는 이제 정시 준비를 하면서 워밍업을 하다가 최저를 맞춘 이후에 3일에서 길게는 한 4, 5일 정도의 틈이 있어요. 그 논술 시험을 보러 가기까지. 그때 동안 수능을 마치고 다음날 바로 뭐 강남 대치동 어디에 있는 논술, 하루 종일 논술 특강을 쭉쭉 3일을 듣고 이제 논술을 치르러 가는데, 그 아이들의 논술 실력은 날고 기는 것이 아니어서 논술 준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술 준비라는 게 고3 때처럼 막 논술 학원에 매일매일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정규 수업에 2시간 정도의 그 논술 수업을 깔아두고, 그리고 아이의 성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에 갔는데 내 아이 성적이 계속 4, 5, 6이야. 그러면 논술이 의미가 없고요. 6월에 가서 이제 이 아이가 막 한 2, 3, 2 뭐 등등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하냐면 학원들이 아마 대부분 유료일 거예요. 유료로 학교별 논술을 유료 특강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원 안에서 어떤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학교별 특징을 살린 논술 준비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에 한 2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이 정도 됐네. 내가 수능 가서는 뭐 최대한 올리를 목표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수능 정시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은 대학에 최저를 맞춘 논술을 쓰는 거고요.
최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 논술을 썼어. 근데 연세대 최저를 맞췄어.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시로도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시로 연세대는 못 갈 테니 연세대는 최저를 맞춘 논술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술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겁내는 이유는 뭐냐면 고3 때처럼 논술에 빠져서 정시 준비를 못할까 봐. 근데 그렇게 재수생들은 그렇게 논술을 준비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시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왜냐면 고3 때는 적성도 있었고, 뭐 내가 수시로든 어떻게든 막 삐져 넣어보려고 발악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커트를 하고, 정시에 80%를 두고 논술에 한 20%를 두는데, 이 논술 공부 또한 국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논술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 갈등하지 마시고, 이건 저의 의견이지만 논술 준비는 틈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모의고사 때 계속 한 2등급 한 개쯤 나오고 올 1을 쭉쭉 맞아줬어. 그래서 수능 때도 이거를 맞아주면 연고대든 서성한이든 상위권으로 가면 되지만, 만약에 한 과목 미끄러졌을 경우에 대한 대비,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하세요. 논술 준비를 한다고 내 공부 시간이 뺏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병행하세요. 병행. 논술은 저의 의견이지만 논술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성적이 4, 5, 6이야. 5월에도 4, 5, 6이야. 그러면 논술을 접어야죠. 왜냐면 5월에도 4, 5, 6이고 6월에도 4, 5, 6이면 수능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성적은 한 2, 3등급? 최저를 맞추기 힘들 수도 있는 등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6월에 4, 5, 6이지만 지금부터 미친 듯이 더 다져서 수능에는 상위권을 맞을 거야 하는 아이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처럼, 그러니까 현역 때처럼 논술에 빠지지 말고요. 논술은 사이드예요. 사이드, 복권. 그러니까 5,000원 주고 산 로또처럼 꽝이 당연히 꽝일 거야. 그렇지만 되면 땡큐. 이런 마음으로 논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뭐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괜찮지만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 아이가 고3 때 그 맞았던 수능에 비하여 성적이 내려간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거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니? 아니면 진짜 최선의 방법은 학원의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아이가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내려가는 건 그 안에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연애건 교우관계건 아니면 그 학원의 프로그램이건. 그래서 아이와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요. 저의 의견을 딱 정리한다면 논술은, 재수생의 논술은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빠지지는 말고, 논술에 빠져들지 말고, 논술, 그러니까 수시 논술이 나의 유일한 입시의 길이 절대 아니니 정시에 최대한 많은 비중을 두시되 논술은 대비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애들 보내놓으시고 늘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제가 요 위에 올려놓는 주소는 저의 카톡과 인스타 주소입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계시면 사연을 주시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소통을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올해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모두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급해 보이는 사연들은 수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저를 알게 되시고 저를 구독하시고 뭔가 입시 전문가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는 것도 구독자님들에게는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하신 사연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늘 입시 고민을 함께하는 유튜버 쌤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